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세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81% 상승을 하면서 2,768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910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가운데 1.7%세 퍼센트 올라왔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수급은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1,970억 원, 외국인은 2,355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에 가담한 가운데 4,600억 원의 물량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우위 보인 가운데 기관이 조금 더 샀습니다. 458억 원 물량 담아들인 가운데 외국인은 127억 원 물량 담아들였네요. 개인은 홀로 매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미다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다. 네, 떡국 맛있게 드셨을까요? 또 한 살을 먹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금 늦긴 했죠. 저번 주에 새해를 보내면서 이제 구정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2주 만에 왔습니다. 2주 만에 왔는데 사실 너무 방송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종목을 이만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리질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모든 종목, 갖고 온 종목들 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십니다. 지지난주에 첫 방송을 나오셨는데요. 너무 유창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1시간 내에 다 쏟아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주 만에 또 만나 뵙는 자리인데요.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 통해서 미다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셔서요. 함께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는 없지만요.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입장 지금 바로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의 지난주 2월 달에 이 수익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총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198%요. 이런 숫자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네. 네. 이제 저를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뭘로 소개하죠? 수익률로. 수익률이죠. 네, 판단을 하셔라.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했기에 12월 달 수익률 표부터 들고 왔습니다. 12월 달 총 수익률은 198%, 200%를 이제 달성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익률은 단타로만 접근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수익 낸 수익률입니다. 중장기까지 사실 포함하면 200%가 훨씬 좀 넘었는데 이제 요즘 시장에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실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작년 하반기 때부터 단기 트레이딩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1월 수익률은 1월이 사실 이 구정 휴무가 좋죠. 다 같이 쉬니까 빨간 네. 날이니까 쉬어서 좋긴 한데 전 잠깐 매매를 못해서 조금 아쉬웠던. 근질근질하셨을 것 네, 같아요. 몸이 네. 막 다 이 주식시장 이거 아까운데 왜냐면 나스닥은 그때 우리가 연휴 기간 내내 상승을 많이 나스닥이 했어요. 상승하고 있었어요. 네. 사실 그때 우리 시장 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더 당연히 올렸겠죠. 상승했겠지. 네. 우리도 당연히 상승하고 지금 1월 달에 쭉 하락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고 하락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보였을 텐데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뭐 어쨌든 1월 수익률 172%. 자, 2월 지금 며칠이죠? 소름. 네, 2월 지금 8일이죠. 2월 네. 8일이죠. 2월 2월 일주일 9일. 지났습니다. 네, 9일. 네, 2월 일주일 지났고요. 지금 8종목 매매했거든요. 8종목 매매했는데 78% 우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가 이제 찬찬히 나중에 이제 이슈를 설명할 때 좀 나올 거니까 조금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2월은 거의 빨간불을 켰고 지금 사실상 몇 거래일 되지 않았거든요. 2월 초반에는 설날이 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2거래일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5거래일 동안 78%의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5거래일만 해도 80% 가까운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한 줄평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한 줄평을 남겨주셨어요. 반등 맞아? 상승할 수 있겠어?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코스닥도 1.7%인데 전문가님 이보다 더 상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쉬웠을까요? 시장이 좀 네. 판단하기에는 네. 이제 2월 달이 이제 상승장이 반등장이 이루어질 것이냐,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것이냐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랬죠. 그리고 긍정론자도 당연히 있고 부정론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게 상승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뭐가 확실시 된 것도 없고 1월 달에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던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을 얘기를 한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충격이 더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3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뭐 100%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상승을 만약에 반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임하다가 네. 실제로 반등을 못하고 하락되면 어떻게 되죠? 투매 심리가 더 악화될 수 그렇네요.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반등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 증시는 지금 전일에 상승을 했죠. 네. 오늘 시장도 양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 어떠셨어요? 좀 답답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오늘 컴퓨터 앞에서 네. 소리를 좀 많이 질렀습니다. 아, 이거 상승장 맞아? 어. 아니 종목들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에게 이런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었을까 흐름이 봐요.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수 차트를 한번 조금 볼게요. 살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왜 이게 반등을 하는 장이 맞는지 물어봤던 게 조금 줄여볼게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락 추세입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하락 추세가 끊겨서 반등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이 하락 추세선을 사실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디까지? 최소 2,900선까지. 최소 2,900선까지는 올라타야지 이게 반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올라타야 그 전 지수로 회복이 조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횡보를 치든 상승을 하든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과대낙폭이에요. 이 정도면. 우리가 지금 이 1월 달부터 하락해 왔던 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반등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코스피 지수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2,900선까지는 와야 이 반등 시도를 또 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은 분들 입장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직전에 혹시 못 들어오셨다면 지금 다시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방송 중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또 닫힌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대세 상승까지는 오지 못했다. 2,900선이 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사이 2,900선까지 가는 길목에서 좀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2,900선을 가기 전까지 사실 지금도 네. 그 이제 뭐 재정 긴축이다, 뭐 이제 금리 인상이다 이런 네. 우려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렇죠.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된다. 왜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죠? 시장에 돈이 이제 걷어들이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할 자본이 없어진다라는 이제 이런 경계감이나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 주식 시장의 지금 개인의 예탁금 수준은 작년하고 비슷해요. 70조 원은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70조의 자금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자금이 네. 안 들어와요. 아. 가만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모여있는, 그렇죠. 고여있는 상황입니다. 고였다. 이게 왜 이렇죠? 제 계좌도 사실 고여 있거든요. 그렇죠. 많은 이게 지금 분들이 매수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네. 금리 인상 바로 다음 달이야. 근데 금리 인상을 0.25% 할지 50% 뭐 0.5%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돈은 유동성은 충분한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손가락 빨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그래서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종목을 사기가 사실 어려운 시기는 맞습니다. 대세적인 상승장에는 어느 종목이든 사실 쉽게 상승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같이 변동성 심하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관망세가 짙은 시장에서는 다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을 안 낼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상한가 가는 종목은 항상 존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을 잘 이끌어가는 종목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 종목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향성이 지금 확실치 못한 시장에서 전문가님께서 그래도 반등 기대를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하락장에서도 80% 가까운 수익률을 내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변동성 장세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장 한 줄 평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좀 특징주들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99% 이상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등세를 좀 보였네요. 오늘 9.8% 상승을 하면서 4,650원 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5,000원을 넘어서는 포인트도 있었네요. 그 이후로 윗골이 좀 달긴 했지만 10% 가까운 상승세 있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즘 아까도 우리가 잠깐 시황 얘기를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렸다시피 요즘 장세가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불안감이 아직도 이제 좀 짙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발표가 좋다고 하면은 좀 많이 이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는데 무조건 주가가 가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종목은 서플러스 이제 글로벌이 영업이익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를
중고 장비를 이제 다루는 업체예요. 그 반도체 제조 장비 후공정이든 이제 전공정이든 이 네. 중고 장비를 매입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외국으로 파는 이런 네. 업체인데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요. 글로벌 1위 업체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네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영업이익은 99.42%가 올랐고요. 네. 매출액은 64.57%, 당기순이익도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는데 차트를 살짝 볼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좋죠. 네. 우리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럼 차트를 보면은 어유 많이 올랐죠? 오늘 좀 많이 올랐네요. 이거 혹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이게 사실 높게 이제 갭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갭상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 꼬리 달고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급등에 따른 급락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주요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지금도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적이 받쳐준다면. 왜냐? 이슈 충분하니까. 네. 차트는 참고하기만 해야 될 뿐이지 차트만 보고는 사실 종목을 매매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는 수급을 좋아하니까 수급을 네.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수급 상황을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기간이 지금 얼마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네요. 네. 억 단위는 아닌데 조금 들어왔어요. 음. 조금 들어왔고 이게 오늘 좀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사모펀드가 들어왔어요. 근데 투신은 좀 빠져나갔네요. 이 투신과 사모펀드의 특성상 한 달 이내에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투자 주체에 가깝습니다. 그 이제 보험이나 연기금, 이제 금융 투자 이쪽은 조금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주체예요. 네.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수익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뿐이지 네. 어쨌든 기관이잖아요. 네. 기관이 뭐죠? 스마트머니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아니고 충분히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서 공부하고 이제 경력도 쌓아져 있는 투자 주체들이 들어왔다라고 네. 하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많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만큼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세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종목이겠네요. 그럼. 내일 시세를 봐야죠. 저는 사실 시초가 매수를 거의 하지 않아요. 네, 시초가 매수를 거의 안 하는 게 지금 실적 좋잖아요. 네.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더한 시세가 나오려면 추가적인 이슈나 네. 어떤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조금은 더 갈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게 뭐죠? 수급 말고 시가. 다음 날에 시가가 다음 날의 어디에 시가. 형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121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121평을 일단 지켜줘야 되고 두 번째가 네. 이 4,500선입니다. 4,500선을 지켜주는 한에서 시가가 4,500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고 형성을 해준다면 네. 그래도 고려는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수급이 너무 작아. 수급이 너무 작아요. 이거 네. 지금 3천만 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수급이 너무 작아요. 이거 1억도 안 들어왔는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 조금 더 지켜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의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인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공포에 질린 개인들 또는 이제 기관들이 추가적인 하락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아나입니다.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대란 여파 등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29.88%까지 올라주면서 7,78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었는데 메디아나는 거의 장 초반에 바로 또 급등세 나타나면서 상한가가 풀리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메디아나 결국엔 코로나19 관련주잖아요. 네. 코로나19 관련주인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PCR 검사 이제 안 해준다는 그 소식 때문에 네. 뭐가 올랐죠?
진단 키트 그쵸, 진단 키트주가 꽉 올렸죠.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네.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음. 이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고 해서 이 손가락에 이렇게 끼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코로나 확진이 돼서 재택 치료를 하려면 보통은 이 관리 당국에서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랑 이제 뭐 좀 생활 필수품, 우리가 재택 치료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보내줬어요. 보내줬는데 이제 이 너무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지금 또 이번에 이제 네. 어떤 방역 지침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죠. 매일매일. 맞습니다. 일반 관리관한테 이제 모니터링 및 재택 치료 키트 배송을 안 하겠다. 이 말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메디아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 갑자기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재택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집에 만약에 난 체온계도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약국 가서 체온계랑 산소 포화도 측정기랑 어떤 재택 치료에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장비는 사러 가겠죠. 그러한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메디아나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는데 지금 진단키트 구할 수 있나요? 오, 정말 하늘의 별따기. 요즘 1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싸고 약국에서도 사실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메디아나가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또 궁금하죠. 내일도 갈까요? 아, 그렇죠. 앞으로 좀 대세가 되려나요? 이 종목? 네, 내일도 갈 건지. 자, 봅시다. 오늘 상한가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네. 급등에는 어떤 게 보통 따라오죠? 급락이 또 따라오죠. 그렇죠. 네. 역시 아나운서님 잘 아시네요. 급등에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높죠? 왜 높을까요? 그러게요. 급등이 나오면요. 사람들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심리가 당연하게 생깁니다. 네. 이거 상한가 갔는데 사실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상한가 갈 만한 재료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왜냐면 결국에 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이 한번 이루어지고 엄청 나서 났었죠. 마스크 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다 생겨났었어요. 그랬었죠.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됐죠? 또 다 엄청 많이 또 수입이 돼서 망하는 기업도 있고 그랬죠. 과잉 생산이 네. 있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하락하죠. 지금이야 진단키트나 어떤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 것들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공급망은 또 해소가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안정세를 찾겠죠.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뭐 많이 필요로 해 수요가 증가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데 결국엔 실적은 언제 나오죠? 몇 달 후에. 발표는 몇 달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만약에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종목을 매수한 사람들이 그렇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한가를 나왔는데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니까 내일 만약에 조금이라도 갭상을 시작을 한다면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급등을 한 종목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재료의 크기를 봐야 합니다. 이게 연상을 갈 수 있는 재료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네. 안 팔아요. 누가 팔겠어요. 그지만 메디아나 이 지금 산소 포화도 측정기 대란 여파 금방 해소가 될 거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메디아나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종목은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 등에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이 금융주들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였죠. 오늘 많은 종목들 상승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기업은행이 4.27%, 제주은행도 3.77% 상승하는 흐름, 우리금융지주도 4%대 상승을 했습니다. KB금융 5% 오늘 상승률 컸네요. 하나금융지주도 4%대, BNK 금융지주도 3%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손해보험주는 어땠을까요? 현대해상 3.7%, DB손해보험 2% 가까운 상승률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이 국채 수익률 상승 영향 등의 상승을 좀 많이 보이는 모습들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국채 수익률을 얘기를 하려면 저는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국채 수익률, 이 네. 국채 수익률은 결국엔 금리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 얘기면 시황적인 부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사실 이 국채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랑 무슨 상관인데 국채가 뭔데 채권의 개념과 또 주식의 개념을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언제 한번 네, 이거는 강의해 제가 주세요. 한번 국채 네. 수익에 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상세하게 풀도록 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결국 이겁니다. 금리가 인상하면 어디가 돈을 가장 많이 벌까요? 미국. 미국? 어디가 은행이죠. 많이 벌까요? 은행. 아, 어디가? 은행의 주 수입원은 뭐죠? 그렇네요. 고객의 예금이죠. 적금 예금.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이자 수익입니다. 그랬군요. 네, 금리 인상이 되면 가계가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자가 이자죠. 높아져서 그렇죠. 그렇죠.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은 힘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불안정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목 안 사고 그냥 놔두죠. 그렇죠. 그러면 일부 사람들 혹은 어떤 일련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네요. 저축을 거의- 하게 되면 이자 수익은 누구한테 가죠? 은행이 가져가죠. 은행이 가져가죠. 네. 그리고 이 저축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은행은 개인한테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여러 가지 상관관계가 좀 그렇네요.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금리 인상하니까 은행 돈 잘 벌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은행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안정적인 어떤 안전함을 좀 이런 심리를 좋아하는 이런 투자 성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은행이나 보험, 네. 금융 쪽에 어떤 좀 무게를 싣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오늘 이렇게 뜬 종목들이 좀 이제 조금만 살펴볼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금융지주, 네. 우리금융지주를 4.28% 살펴보면은 상승했네요. 어이구 오늘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요? 자, 다음은 왜?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네. KB금융 오, 많이 상승했네요. 최근 들어서. 이거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고점인 것 같은데요. 저도 고점을 떠나서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딱 그 저항선, 지지선 라인에서 돌파를 준비 중인가? 어떻습니까? 차트 어떤 네. 우리가 재료나 네. 또 차트는 항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이것만 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재료만 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오, 다 이것저것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가 중점을 갖고 있는 수급. 포인트가 뭐죠? 수급이죠. 수급이죠. 수급입니다. 자, 조금만 비교를 해볼게요. 네. 우리금융지주 기간 다 빠졌죠. 수급 상황을 살펴보셨군요. 네, 그럼요. 기간이 지금 매도 물량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렇네요. 이게 지금 1월부터 쭉 매도 물량이 더 많잖아요. 파란색이 네. 더 많죠. 그러면 자, KB금융 이것도 어쩌죠? 기간이 또 많이 판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기간이 지금 또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 기간이 지금 뱉은 매도 물량을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네. 이거는 공통적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 외인의 자금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아, 네, 외인의 자금이 왜 갈 데가 없냐? 시장이 불안하니까 시장이 불안하면 이 안정적인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심리를 선호하게 되고 그 성향에 맞춘 당연한 금융 종목들에 투자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금리 인상이야. 네. 그러면 당연히 금융 쪽이 수혜를 받겠지가 되니 이 외국인의 자본 또한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이거는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업은행이죠. 마지막에 있는 기업은행은 기업은행이 괜찮다. 좋다고 하셨거든요. 기간이 빨간불이네요. 으스러고 있네. 네. 이래서 괜찮다고 한 겁니다. 오. 네. 그 차트가 중에서도 아니고, 네, 수급. 이게 중요한 게 기간이 들어왔어. 네. 지금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가 들어왔죠. 네. 이게 지금 10억 이상이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렇군요. 지금 1월 중순부터 기관이 순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이 종목은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금융주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인 ETF 상장 소식 속에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종가상은 9% 상승을 했습니다. 2,285원 선까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네요. 장중에는 2,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점에서 풀리지 않는 모습. 어떻게 보셨을까요? 비트코인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네, 5천만 원까지 올라왔죠. 네, 요즘에 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다시금 주목을 네. 좀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오른 것도 있지만 이제 반등에 들어섰다,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여론들 때문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비트코인의 가격 때문에 상승을 한 종목이 아니고요. 감성코퍼레이션은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가 나왔다는 ETF 상장 소식에 상승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의 이 비트코인의 ETF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선물인 거 아시죠? 네, 선물만 있죠. 네, 선물만 현물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없는 상황에서 채굴 기업 ETF다. 채굴 기업은 결국은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는 네. 어떤 이런 회사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어떤 단기적인 우리가 지금 시장은 아직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사실 대놓고 인정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지금 와중이죠. 그러고 있는 와중에서 ETF, 채굴기업 ETF 상장했다. 그러면 비트코인 관련주들 당연히 뜨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인데 결국에는 이 감성코퍼레이션이 비트코인 회사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감성코퍼레이션은 핸드폰 보조 배터리, 스마트폰 액세서리, 충전기 이런 회사들을 이제 제조하고 수입 유통을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의 종속회사, 이 버추얼 마이닝이라는 종속회사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입니다. 이 회사를 종속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감성코퍼레이션이 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속해 있는 건데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를 보면 차트 자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거 매수할래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렇죠? 수급이죠. 아, 역시나 수급. 네. 수급의 여왕이라고 불러드려야겠어요. 차트는 네. 지금 차트만 살짝만 얘기를 하자면 네. 지금 사실 되게 좋은 자리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적당한 원래 저항 받을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이 저항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한다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바라볼 수는 있어요. 2,500원 선까지. 그렇네요. 근데 왜 별로냐? 역시 기관이 매도 물량을 하고 있죠. 외인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관과 외인이 팔고 있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당히 많아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 수혜받을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감성코퍼레이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살펴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바이오리더스까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만 9천 명. 5만 명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데 내일 5만 명이 넘어선다라는 뉴스 기사도 봤는데요. 역대 최다치 재경신 등의 오늘 또 바이오리더스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4%대 상승률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오리더스가 네.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진단키트 관련 쪽 아닐까요? 코로나19 관련주 네. 바이오가 들어갔으니까 바이오, 네. 예. 이게 지금 신규 확진자가 전일 기준으로 4만 9천 명 정도거든요. 네. 거의 5만 명에 육박했죠. 그렇죠. 이 결국에는 오미크론이 이제 지배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속하는 수준이 아니고 늘어나고 있죠. 지금 보건당국이 얘기하기로는 13만 명, 17만 명, 오늘은 30만 명을까지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확산세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만 해도 전 세계 이제 누적 확진자가 4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바이오리더스가 왜 지금 강세를 띠고 있냐면요. 바이오리더스가 코로나 백신을 만든 회사예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임상 결과에서 전 임상 결과에서 화이자를 압도하는
백신 효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화이자를 압도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력도 1년을 넘고 오. 이게 기존 백신들을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을 압도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약간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이제 바이오 리더스가 자체 임상 시험 계획이 없습니다. 아하. 그럼 목표가 뭐냐?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겠다. 네.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세를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후보 물질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는 임상 시험을 진행할 생각이 없어. 빨리 수출할 거야. 이 기술 넘길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제약사 이제 세 곳하고 협상 중인데 네. 애초에 임상 시험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이거 차트를 한번 살짝 볼게요. 네. 차트를 한 장 보면 제가 사실 제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상한가 갔을 때 네. 제가 이 종목으로 22%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습니다. 와, 전문가님 대단하시네요. 네, 제가 이 종목을 한 네. 이틀 전쯤에 들어갔어요. 이틀 전쯤에 이제 이 급등에 따른 하락에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들어갔는데 이제 이 날, 이 상한가 간 날 10일 이평 이제 지지를 받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이날 상한가 도달해서 바로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역시 급등이 나오니까 또 급락이 나왔죠. 사실 한 번 더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게 아니에요. 여기 11일평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기술 이전 계약이 굉장히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강세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전 또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네, 왜냐면 저는 일단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돼야 될 게 변동성이에요. 네. 이렇게 사실 좀 급락과 급등이. 급등이 반복되는 네. 종목들이 단타로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실현하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데도 수급은 항상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건데 수급을 왜 보냐? 며칠 동안 이 기간이 한 달에서 뭐 3달 정도로 네.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 그럼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오고 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왜? 언제까지? 기관이 물량을 뺄 때까지. 기관이 물량을 뺀다는 거는 이미 이제 얘는 이제 단물 좀 봤는데 라는 소리랑 일맥상통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 물량 빼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그만큼의 수익 빼고 수익 또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요즘 시장에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장에 정말 든든한 지원군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이오 리더스 최근에 상한가 갔을 때 20% 넘는 수익률 내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 받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 생방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말씀드렸죠. 저 오늘 진짜 많은 종목 갖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얘기할 거 많은데 이제 몇 분 남았죠? 네, 이제 10분 10분 방송 시간이 남았습니다. 1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네, 10분이 남았는데 오늘 얘기 못한 거 언제 얘기하겠어요? 언제 얘기할까요? 노란톡방에서 이야기를 그쵸. 해주시죠. 매일매일 또 이야기를 해주시니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으신 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 앵커님한테 선택권을 한번 드릴게요. 좋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야기 아, 반도체, 하하.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뭐죠?
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아, 그래? 네. 암호화폐 관련주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저는 후자요, 후자. 그렇죠. 반도체, 리오프닝, 네. 리오프닝 리오프닝도 관련주. 있으니까. 리오프닝도 너무 듣고 싶은데. 그다음에 암호화폐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왔어요. 이 세 저는- 가지 지금 시장에서 완전 주목하고 완전 쳐다보고 있어야 될 섹터들이에요, 다. 네. 근데 저 어떻게 뭐를 저는 듣고 싶으세요? 일단 2부, 3부 전문가님들이 있으시니까 코인 관련주 일단 하나 넣고요. 그다음 반도체 아니면 리오프닝인데 좀 빨리 골라야 되거든요. 리오프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 5분씩 나눠서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5천만 원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정확하게 지금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얼마일까요? 비트코인 지금 네. 5,300만 원대로 이제 5,296만 원, 5만 원 오. 선 지나가고 있네요. 네, 네. 실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생방송의 찾아봤습니다. 묘미죠. 네. 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나흘 연속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달 비트코인 관련주도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도 우리 증시랑 비슷하게 쭉 하락을 좀 보여왔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재정 이제 페드가 이제 긴축하겠다. 이렇게 저 QE 정책 이제 다 걷어들이겠다. 네. 금리 인상하겠다. 이 심리가 이 불안감이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염이 된 건데 이제서야 반등세를 보이고 이제서야 추세 전환을 한 해 만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조금 뜨고 있습니다. 뜨고 있는데 얘가 처음에 얼마까지 올라갔죠? 코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잘 아시죠?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5,300만 원대로 올라갔다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죠? 지난해 11월 달 최고치가 이제 7만 달러였는데 네. 거의 지금 8천만 원 선이요. 네. 예전에. 그리고 네. 지난해 11월 네. 최고치 이제 7만 달러. 네. 그리고 지난달 말일 때 이제 4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거의 깜짝 반토막, 놀랐죠. 네.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반등하려고 이제 움직임을 시도하면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가 뜨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ETF입니다. ETF인데 그렇군요. 우리가 살짝 아까 얘기했죠. 현물 ETF가 없다. 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ETF가 생긴 지 얼마가 됐죠? 비트코인 ETF가? 몇 달 안 됐어요. 저는. 맞아요. 몇 달안 선물도 됐어요. 한 3달 됐나요? 네. 몇 달 안 되는데 지금 이번 올해만 해도 2번이나 지금 ETF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네. 승인해달라고 2번이나 지금 신청을 했어요. 금융당국 그랬군요. 네. 미국에서. 근데 2번이나 지금 거절을 했어요. 단결당했군요. 지금 2월이죠.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이게 지속적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하고. 어떻게 되겠까요? 언젠가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맞죠. 네. 언젠가는 승인이 될 건데 지금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장이 좀 불안정한 건데 그럼 또 이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현물 ETF가 승인이 난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죠. 주워도 될까요? 비트코인 그때는 이제 정말 자산으로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인정받으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관 투자자들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암호화폐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해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자산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어떤 현물 ETF도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물 ETF는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 문제지 현물 ETF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습니다. 네. 맞고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됐을 때 이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이 비트코인에 관심 없던 개인이고 외인이고 또 이게 하나의 증권 시장이 또 생긴다고 봐야겠죠. 네. 그에 따라 우리가 한창 뜨거웠던 NFT까지 엮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조금의 어떤 냄새만 풍겨도 사실 이 기대감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인 겁니다. 최근은 아니죠. 몇 달 전에 이제 NFT 관련주들 테마 참 핫했는데 요즘 들어서 또 컴투스 등 NFT와 손 잡는다라는 소식 속에 좀 상승세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승인이 되면 NFT까지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을 읽든 아니면 종목을 읽든 간에 하나로
단면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차트만 보고 들어가나 또는 재료만, 이슈만, 정보만 네. 갖고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 연결이 결국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과 NFT, 뭐 P2E 네. 이런 게임들은 다 사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를 딱 2개 갖고 왔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못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리오프닝주가 지금 요즘 가장 핫한데. 아, 맞습니다. 리오프닝 지금 사실 잘 가고 당장 있는데. 내일 갈 종목들은 리오프닝주예요. 빠르게 지금 그러면 이야기해 네. 주시죠. 일단 네. 빠르게 얘기하면은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입니다. 아, 우리기술투자는 네. 뭐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두나무 관련주입니다. 네. 두나무 관련주로 업비트 운영하는 이제 두나무 관련주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 비덴트는 어떻게 되죠? 비덴트는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네. 이제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장중에 카톡에서 브리핑을 노란 해드리도록 톡방에서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기술투자와 비덴트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내일 당장 매매하라는 거 아닙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아래 보이는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조금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리오프닝주요? 아니 리오프닝주는 3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5분 가지고도 얘기를 못 해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사실 가져왔기 너무 때문에 많죠. 그러면 테마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테마. 항공, 여행, 뭐 면세점, 카지노 많잖아요. 하나만 좀 알려주시죠. 테마 어떤 테마인지. 테마요? 네. 리오프닝주가 하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섹터별로 갖고 왔어요. 섹터별로 하나씩. 항공은 요거. 네. 여행은 요거. 솔직히 항공은 대한항공. 또 뭐 이런저런 여행은 뭘까요? 이런 저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오늘 종목을 들어간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여행 관련주로. 여행 관련. 요거를 내일 제가 다시 한번 타점 잡아서 너무 궁금한데. 네, 못 들어가신 분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제가 한번 타점 더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 네. 할 말 좀 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클로징 멘트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채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거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저를 사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클로징 멘트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장을 볼 때 또는 종목을 볼 때 뭘 중점적으로 보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보, 이슈, 누구는 차트 분석, 누구는 뭐 거래량이라던가 뭐 어떤 실적, 재무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수급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이 수요와 공급의 이 법칙에 따라서 시세는 움직이게 되는데 저는 이 수급만 보더라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당연하게 알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수급에 초점을 맞춰서 수급의 관점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이 알짜배기 정보들 많이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리오프닝주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이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데 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